매년 늘어나는 노인 인구. 지난해 65세 이상의 노인 수는 950만 명. 이제는 20대 청년보다 70대 노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초고령화 현상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노인 일자리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데요. 노년기, 행복의 척도로 알려져 있죠. 노인 일자리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인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원장 김미곤입니다. 방금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한국노인인력 개발원은 2005년에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리고 전국 12개 지사가 있습니다. 1,300여 개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개발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정책을 전담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노인 일자리를 먼저 이제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일하시는 분들, 종사자들, 네. 참여하시는 분들 일정 정도 교육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한 다양한 어떤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등 수행기관을 지원하는 기능도 하고 있고 네. 평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노인 일자리 사업 정책은 정확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정식 명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정책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네. 예.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한다는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23조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시작된 정책입니다. 2004년이면 올해가 2024년이니까 20년이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전에 시작할 때는 2만 5천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네. 올해는 103만 어르신을 모시고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2만 몇천에서 103만이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103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일자리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정 정도 급여를 받는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유급 자원봉사 일종인 사회활동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들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도 민간형 일자리 사업에는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배경이나 역사가 어떻게 될까요? 예,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점. 예, 두 번째는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이 급속도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8.1%입니다. 이런 어떤 통계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연금을 올린다. 두 번째는 노인 일자리 수를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 이 두 가지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전부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이유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 노인 일자리가 좋다는 그런 것 때문에
주변의 지인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네. 그 뭐 가장 큰 이유는 네. 내가 참여하고 났더니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라는 오.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이 그러니까요. 예, 예. 뭐 어떻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여하게 되면은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단 뭐 일정 정도 소득을 받기 때문에 네. 그 돈 가지고 손자들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는 뭐 그런 측면도 가장 있고. 큰 기쁨이죠. 네. 예, 예. 두 번째는 이게 참여하면서 개인적인 건강이 매우 좋아집니다. 일을 하는데 건강이 좋아져요? 예. 어르신들이 일을 하지 않고 집안에 계셨을 때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자리에 참여함으로 해서 네. 우울감이 해소되고 삶의 만족도가 늘어나고 이런 측면들이 매우 높거든요. 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해보면은 네. 동일 나이대, 동일 건강 상태 두 집단을 그러니까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집단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연간 85만 원 정도의 의료비를 적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참여를 하면 병원비를 덜 쓴다. 예, 그렇죠. 더 안 아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100만 명 참여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네.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연간 8,500억 원은 건강보험료를 절감시키는 것이고 이 8,500억 원은 전 국민 건강보험료를 그것만큼 낮출 수 있다는 것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도 돈이지만 사실 병원에 안 가고 건강하면 얼마나 그렇죠. 좋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예.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네. 2024년에는 103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 일자리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 건지 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크게 보면은 공익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익형은 우리 아침에 학교 앞에서 어린이 안전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공익활동 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형이라고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업무를 보조를 한다든지 뭐 돌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네.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그리고 민간형이라고 있습니다. 이 네. 민간형은 말 그대로 시장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뭐 구체적으로는 시니어 인턴십이라든지 취업 알선이라든지 고령 친화 기업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어떤 유형으로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정책 사업이 정말 다양하네요. 국가의 예산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자리, 저는 1세대 노인 일자리라고 합니다. 국가의 예산과 민간의 어떤 재원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노인 일자리, 네. 2세대 노인 일자리, 그 다음에 민간의 재원으로만 노인 일자리가 창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3세대 노인 일자리인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네. 소위 말하는 베이비 부모, 우리 신중년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네. 신중년들은 과거의 어르신보다는 학력 수준도 높고 다양한 욕구를 지니고 있고 좀 과거하고는 다른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분들에게는 2세대, 3세대 노인 일자리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면서 보다 좀 높은 소득을 얻어가면서 국가의 재원으로부터는 조금 독립되는 네. 그런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이 최근에 달라진 노인들의 일자리 형태가 아주 다양한데요. 저희가 네.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유백열 씨인데요. 이게 출근할 때 안 힘드세요? 네, 그 나이가 먹어서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전혀 피곤하지 않고요. 출퇴근하는 일이 즐겁고 아주 행복합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고 즐겁다는데요. 행복을 찾게 해준 그의 직업은 뭘까요? 보통 노노상담이라고 들어보셨죠? 저와 이제 비슷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 오시면은 제가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백열 씨를 찾아온 중년 여성. 그녀가 상담을 신청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다 자식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거. 특히 아파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게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사실 유백열 씨는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사입니다. 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모든 연령을 상담하고 있는데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의지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있죠. 오늘 방문한 중년 여성 또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의지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연명 의료 결정 제도가 있죠. 오늘 방문한 중년 여성 또한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상담을 받기 위해 방문한 겁니다. 의향서를 이렇게 작성하셨는데 쓰시고 난 소감은 어떠세요? 오랜 미뤘던 숙제를 해놨다는 후련함. 아 그러시구나. 네, 제가 좀 똑똑한 일을 하나 해놨다. 때론 인생 선배로서 조언하고 때론 친구가 되어주는 유백열 씨. 저희가 사실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60세 이상이 무려 87%예요. 동년배 상담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좀 더 여기 이런 어떤 삶에 대한 것도 공유하시면서 작성을 쉽게 잘 이해하게 해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노년에 잦은 일자리로 누군가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뜻깊은 직업. 그 노인 일자리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니까 인적 관계도 좀 활성화되고 정서적인 활동도 이제 많이 되고 흥이 좀 많이 돋는 그런 느낌이 있고 살아 움직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나이가 먹어서도 얼마든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열정만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인생을 재미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파이팅!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오늘 굉장히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일할 만한 데가 있을까? 혹은 새로운 일자리는 뭐가 있을까? 이런 점이거든요. 예. 제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르신들이 드론을 조작해서 그 드론이요? 일정 해안을 감시를 하는 건데 예. 섬에 낚시하러 들어갔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몰입돼서 물때를 놓칠 수도 있거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고기에 딱 찍으면은 그 좌표가 바로 해양경찰청으로 들어가요. 이제 그리 되면은 해양경찰청에서 바로 그렇죠. 뭐 고속정이나 뭐 해서 안전하게 구출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최근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탄소 중립, 자원 순환, 그러니까 재활용 부분이죠. 이런 일자리 창출에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탄소 중립, 자원 순환 이야기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 최근에 우리 뭐 기업에서도 ESG 경영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해졌죠. 예, 여기에 E라는 게 환경이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일자리에서는 폐 플라스틱을 이제 수거해서 이걸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서 신발도, 양말도, 수건도, 옷도, 가방도, 전등 같은 것도 다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자원 재순환 뭐 이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S를 따지면 이제 사회, 안전 이런 부분에서는 성감기 안전 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지원단.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예, 네. 성감기 안전단은 지하철 역사, 더욱이나 이제 환승하시는 곳에 우리 예.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더욱이 우리가 안전에 이제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곳에서 성관계 안전에 대해서 일단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승객들이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어떤 착한 일자리입니다. 안전을 지키면서. 실제로 작년 서울에서 어르신 한 분이 쓰러지셨는데 우리 성관계 안전지원단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바로 119가 와서 모시고 네. 가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사회 곳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참 해주고 계셔서 감사한데 우리 이렇게 이제 확대해 나가고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예, 첫 번째 어려움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소비적이고 낭비적인 것이다라는 좀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하러 하냐 이거죠. 예, 뭐 좀 생산성이 낮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충적 소득 보장으로서 소득을 늘리기도 하고 본인들의 건강을 제고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을 긍정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주간 등 홍보 사업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네.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빨래방 사업인데요. 네. 예. 사실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라든지 뭐 취약계층들은 빨래를 한다는 게 매우 힘듭니다. 그럴 수 있죠. 거기다 세탁기라는 것도 빨래가 들어가는 세탁기는 대형 세탁기가 그렇습니다. 이불 빨래 특히 네. 여기서 말씀 이불 엄청 빨래 대형이죠. 예, 이제 이불을 수거할 때 어르신들에게 여쭤봅니다. 혹시 생활 필수품이나 뭐 필요한 약 같은 게 있으면은 예. 저희들이 원가로 구입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가로 구입해서 드립니다.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들은 참 염려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 안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네.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겸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예, 지역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 클럽 등에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면은 선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 인턴십이라든지 고령 친화 기업, 뭐 취업 알선 이런 부분들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하게 그러니까 일자리를 잡으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그 노년층이 일자리를 가졌을 때 얻어지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사업이 더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끝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뭐 어디 자리에 가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노인이 행복하면은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행복하면은 청장년들이 예.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네.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 바뀝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렇게 청년이나 노인이나 삶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얘기를 듣고 나도 저걸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언제든지 한번 연락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